C19에 대처하는 한국의 신속한 방역 대처에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라이브스루 등의 다양한 방역 시스템은 외국에서 바로 따라할 정도이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도 놀랍지만 신속하게 변화하며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정말 기절을 할 정도입니다. 물론 빨리빨리 문화가 이럴 때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한강에서의 드론쇼도 C19에 지친 세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QR코드를 활용한 집단시설의 출입 명부 관리 시스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6월 23일 대구 의료진 격려 행사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한 드론쇼는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서울 한강에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플래시몹 형태의 드론쇼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사전에 행사에 대한 안내가 전혀 광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관람객이 몰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24나 알자지라 방송은 영상을 자세히 소개했고 많은 해외 언론들이 10분간의 드론쇼를 한 장면씩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드론은 C19에 둘러싸인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었고 C19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사람들 간의 거리 두기와 두 손과 물방울을 형상화해서 손 씻기의 이미지도 보여줬습니다. 또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모든 한국인들이 C19에 대항하는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이미지를 형상화한 후에 힘내라 대한민국 등을 형상화하면서 마무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크게 뉴스가 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대서특필될 정도로 수많은 언론에서 이 행사를 기사화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처럼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들려준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소개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은 6월 중순부터 해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개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나 사실상 문을 닫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노래방 등에는 정확한 시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관리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많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는 암호화된 QR코드 사용과 개인정보의 이중 보관을 통해 개인정보의 노출과 유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네이버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는 4주 후에는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되어 있고 방문시설이 C19 최종 판정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자를 식별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경에 발표한 한국의 QR코드 기반의 출입 통제 명부 시스템 운영 뉴스는 즉각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C19 방역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 위해 최첨단 기술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해외에서는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더 높은 기술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은 7월 초에도 계속 해외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서 놀라운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8만여 개의 시설에서 QR코드 기반의 출입 명부 시스템이 시행되었으며 향후 야구 경기장에서 출입 관객을 위해 QR코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내내 여러 지역에서 테스트된 이 시스템은 이제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의무화되었으며 집단 시설에서 발생한 클러스터를 방지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은 해외 입국자에게서 전파되는 경우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이 만든 체계적인 시스템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들이 공항에서 자가격리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원격으로 추적 격리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도하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것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는 경찰 CCTV, 휴대폰 GPS, 신용카드 거래, 대중교통 사용자 및 출입국 관리 데이터베이스 등의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발견하게 되는 이 자동화 시스템은 단 10분 만에 14일간의 경로 및 활동 트랙을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한국의 해수욕장이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장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QR코드 시스템을 이용해 방문객을 관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 명부 시스템은 초기에는 네이버가 개발한 앱을 사용했으나 카카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최첨단 방역 시스템은 해외에서는 그저 놀라울 뿐이며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술의 총체적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그저 병원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것을 막는 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앉아있을 때에 항상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한국이 그저 신기할 뿐이죠. 로봇 산업에서 승리하는 국가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것이다. 로봇은 단지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문구입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곳은 체코. 체코의 한 극작가가 RUR이라는 희곡을 하나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노동자라는 뜻을 가진 체코 로보타를 영문으로 로봇이라 표기한 것이 시작점입니다. 자, 그런데 로봇이라는 단어는 체코에서 만들어졌지만 정작 전세계 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전세계 산업용 로봇 1위는 로봇으로만 1년에 9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스위스의 ABB. 1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ABB는 바로 그 유명한 두꺼비집.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회로 차단기죠. 전기를 사용하는 집이라면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두꺼비 집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이외에도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선박도 세계 최초로 개발. 최근에는 세계 최단 급속 충전 기술을 공개하며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BB에 이어 2위는 일본의 오므론, 3위는 일본의 화납, 4위도 일본의 카와사키 로보틱스로 사실상 산업용 로봇 산업은 스위스와 일본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도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6년 전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를 세상에 공개한 데 이어서 천문학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유망한 로봇 기업들을 싸그리 사들이면서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유일하게 일본이 여전히 강한 분야인 동시에 일본의 경제가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위기인 상황 속에서 꼭 살려야 하는 산업이 바로 이 로봇 산업인데요. 이 분야에서마저 한국과 이스라엘이 단숨에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절망적인 소식이죠.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협력을 시작한 한국과 이스라엘이 최근 전략적 로봇 기술 협력 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를 론칭하였습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물류, 농축산업 등의 산업용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분야까지 로봇산업 공동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데 과제당 4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기금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하나의 과제마다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에서 기업 1개 이상씩 그리고 학교 또는 연구소 1개 이상씩 참여하게 됩니다. 즉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까지도 빠른 속도로 이뤄내겠다는 것이죠. 이번 한국과 이스라엘의 조합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하고 있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한국은 기술을 제품화하여 상용화하는 데 세계 정상급 능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폭발적인 시너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군대를 가진 이유라는 제목의 보도를 발표하였는데 내용을 보시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60%를 이스라엘이 담당, 2위인 미국은 25%에 불과합니다. 무인항공기 기술은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세계 1위. 이스라엘은 GDP의 4.5%를 R&D에 투자, OECD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30%를 방위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변국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방위비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인데요. 다르게 해석하면 로봇 기술력이 세계 최고임은 이미 군사용 로봇들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고 로봇 산업에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보안 분야도 이스라엘이 세계 정상에 있음을 최근 또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애플의 아이폰 11 잠금 해제를 위해 이스라엘의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FBI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된 자의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려는 과정에서 애플이 협조를 하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아이폰을 해킹한 것이죠.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애플 뉴스에서도 FBI가 셀레브라이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아이폰을 해킹하였다 밝혔고 이 사실이 전 세계 언론들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놀라운 첨단 기술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산업 리더가 되기에는 자본력과 대량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이 때문에 돈과 인프라를 갖춘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왜 현재 산업용 로봇 세계 2, 3, 4위를 모두 휩쓸고 자본력도 충분한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한국의 외교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한국도 자본력과 인프라만 갖춘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국제로봇협회가 공개한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한 자료를 보시면 한국이 1만 명당 로봇 710대로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20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 로봇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인간은 관리만 하는 최첨단 공장 3만 개를 구축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1,100억 원을 투자,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까지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한국에 밀려 산업 자체가 몰락해버린 일본이 이제는 유일한 강점이었던 로봇 분야까지도 한국과 이스라엘 조합에 단숨에 위협받게 되었습니다.